엑셀 인다이렉트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다이렉트 함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indirect, 즉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함수인데요. 텍스트 문자열로 지정된 참조를 반환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바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숫자, 문자, 셀 주소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indirect 함수를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는을 입력하고 indI까지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indirect 함수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괄호가 바로 열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A2 셀에 해당되는 값을 바로 반환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2 셀을 선택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류 값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수 내에 큰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direct 함수 내에서는 반드시 인수 내에서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A2라고 입력한 이 셀의 값이 2죠. 그래서 이렇게 2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A3 셀에 입력이 되어 있는 가라는 값을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는을 입력하고 indirect 함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가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는 A3이죠. 그래서 여기 인수 내에 A3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A3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A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A를 먼저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합을 시켜야 되니까 결합 연산자 기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번엔 A3에서 3 부분을 입력을 해줘야 되죠. 3 부분을 보시면 여기 화면을 B2에 해당되는 이 셀의 값이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2 셀을 입력을 해주면 최종 결과 값이 3이 나오게 되어서 A3이 되겠죠. 그래서 B2 셀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B2 셀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가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 A1 셀에 나와 있는 B1 값이 반환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는을 입력하고 A1 셀을 클릭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A1 셀에 나와 있는 값인 B1이 입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indirect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A1 셀의 값을 반환을 해볼게요. 는을 입력하고 indirect 함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A1 셀을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열고 A1 셀을 입력을 해주시고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A1 값이 B1이고요. 여기서 B1로 우리가 이동을 해보면 B1의 값이 1이죠. 그래서 최종 값이 이렇게 1이라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indirect 함수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indirect 함수는 참조한 주소가 모두 다 계산이 된 후에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B1이 아닌 1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과일 이름과 과일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A1 셀 포도에 해당되는 가격을 우리가 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을 입력하고 B1에 해당되는 셀을 클릭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포도 가격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되죠. 이번엔 indirect 함수를 이용을 해볼게요. 는을 입력하고 indi를 입력하고 탭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B1 셀을 입력해 주시고요. 큰 따옴표를 또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동일하게 이렇게 20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값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에서 열이나 행을 삭제하거나 추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포도에 해당되는 셀을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는 B1이라고 입력을 했던 수식의 경우 오류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에 반해 indirect로 입력을 했던 수식의 경우 값이 그대로 남아있고 B1에 해당되는 300이라는 값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indirect 함수는 수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수식 내의 셀에 대한 참조만 바꾸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고요. indirect 함수는 범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과일 이름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는
indirect를 입력을 해주시고 A1에서 A3까지가 범위이죠. 그래서 A1부터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해주시고 A1부터 A3까지 입력을 해준 후 큰 따옴표를 닫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 정의라는 것을 해서 범위에 대한 값을 반환을 해볼 건데요. 이름 정의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셀을 과일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딱 정의를 한 후에 함수 내에 범위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정한 과일이라는 이름만 입력을 하면 바로 값이 반환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위가 너무 많은 경우에 이름 정의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겠죠. 여기서 A1에서 A3에 해당되는 범위를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 정의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름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과일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름 관리자에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는을 입력하고 indirect 함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안에 범위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했던 이름을 바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요. 우리가 지정했던 이름인 과일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큰 따옴표를 닫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값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direct 함수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다른 함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와 함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나와 있고요. 이 숫자를 모두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을 입력하고 sum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안에 indirect 함수를 바로 입력을 해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괄호를 열어주고요. A1에서 A3까지 해당되는 범위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A1에서 A3까지 해당되는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큰 따옴표를 닫고 괄호를 2번 닫아주시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600이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ndirect 함수를 활용해서 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일별, 월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1월, 2월, 3월에 대한 합계를 여기 다른 시트에 나와 있는 1월 합계, 2월 합계, 3월 합계를 각각 여기 데이터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irect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1월, 2월, 3월에 해당되는 각 값을 각각의 시트에서 각각 모두 다 찾아와야 됩니다. 만약 12월까지 있다면 12번의 함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indirect 함수를 사용하면 1월에 해당되는 값만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모두 한 번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해당되는 값을 바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월 아래 셀에 선택을 해주시고 는 indirect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뭘 입력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시트 내에서 셀의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트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1월에 해당되는 시트이기 때문에 1월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1월이 있는 셀이 지금 보시면 B2 셀이죠. 그래서 B2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F4 키를 한 번, 2번 눌러서 이 행에만 절대 참조를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 즉 열 부분은 계속 움직여야 되죠. 여기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셀이 열 부분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행 부분은 지금 여기서 1월, 2월, 3월 이 부분이 행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른 셀에 자동 채우기를 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 행 부분만 딱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죠. 여기 달러 표시 기호가 고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결합 연산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를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시트를 구분하는 기호로 우리가 느낌표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느낌표 기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결합 연산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셀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1월에 해당되는 합계를 우리가 찾아와 볼 것이었죠. 그래서 이 셀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올 것인데요. 지금 이 셀은 D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D3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하고
D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를 닫아주시고요. 이번에도 결합 연산자로 연결을 해주고요. 이번엔 D4, 즉 4에 해당되는 행 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행 번호의 경우 지금 아까도 봤듯이 아래로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행 번호가 바뀔 수 있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row 함수가 행 번호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row 함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괄호를 바로 닫아주는데요. 이렇게 괄호 안에 인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row 함수가 입력되어 있는 그 셀의 행 번호가 바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행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그 해당되는 셀의 행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주시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2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1월 사과 판매량의 합계가 26이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바로 찾아와졌고요. 아래 셀에도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바로 값이 나오고 옆의 셀에도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바로 값이 찾아와집니다. 이렇게 indirect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한 번에 찾아와 보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상 indirect 함수 사용법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